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원한 사는 일이 많다라는 논어의 한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친구 간에도 돈 거래를 하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돈이나 당장의 물질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결국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낭패를 보는 것이 비단 이런 사업관계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가족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도 서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원한 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자식을 돈으로 부리려는 경우입니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장면들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주는 것으로 보상합니다. 반대로 말을 잘 안 들으면 용돈으로 겁박하죠. 부모가 바빠서 자녀들과 충분한 애정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할 때도 그 미안함을 부모들은 물질이나 돈으로 보상해버립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부모들은 의례 습관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자식을 부리는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또는 손자, 손녀들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부모가 있다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젊은 자녀들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수요와 공급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국 교육 풍토를 빗댄 말 중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반영하고 있는 세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설령 중산층이라도 부모의 경제력만으론 아이 공부 하나 시키기도 부족하니 시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못 돼서 그렇지 내심 이런 환경을 부러워하는 엄마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시부모 재력이 어떤지 집안까지 봐야 한다는 소리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결혼할 때부터 좋은 집도 사주고 돈도 많으면 우리는 그걸 두고 시집 참 잘 갔다라고 말하며 부러워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미혼 여성분들 중에 나도 그런 재력이 있는 집안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 능력 있는 남자보다 부모가 재력 있는 남자가 더 좋다고 말이죠. 전문직도 요즘은 돈벌이가 시원찮으니 남편보다는 시부모 재력을 더 살핀다는 거겠죠. 혹은 기혼 여성분들 중에도 아이를 막상 키워보니 돈이 참 많이 드는데 돈 많은 시댁이 있으면 좋지 뭘, 이런 생각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옆집 누구네는 시댁이 잘 살아서 다달이 애들 교육비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이게 뭐냐라며 바가지를 긁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어쩌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만고불변의 이치니 말이죠. 화병과 우울증으로 내원한 한 30대 주부 A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왜 화병이 왔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A씨 역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남편 월급으로는 당장 감당이 안 되자 손쉽게 시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재력이 있는 시부모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부모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시부모의 이만저만 아닌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시부모는 손자를 보고 싶고 돌봐준다는 명분으로 불쑥 A씨 집을 내 집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들립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시부모의 집이 맞긴 하죠. 그런데 A씨 집에 들어와 옷장이며 장롱이며 일일이 열어보고 이 옷은 언제 산 거냐? 이런 거 아범이 힘들게 번 돈으로 샀을 텐데 너는 이런 명품이나 사느냐? 또 신발장에 아범 신발은 몇 컬레도 없던데 네 신발은 왜 이렇게 많냐? 등등 며느리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다 간섭을 하는 식이 된 거죠. 심지어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다 열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여린 성정의 A씨도 결국은 참다 못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른에게 어떻게 그런 태도로 말을 하냐며 말투를 꼬투리 잡아 다시 더 나무랐다고 합니다. 이사를 온 뒤로는 주말에는 무조건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원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명령한 거죠. 이렇게 한바탕 한 뒤로 A씨는 화병이 생겨 몸도 좋지 않아지자 주말에도 시댁을 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이제 아들을 불러서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전하고 A씨의 남편은 다시 A씨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이 A씨나 A씨의 남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A씨의 남편은 어떻게든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어른들 요구를 맞춰드리고 양보를 하는 게 자식된 도리에 맞지 않느냐고 A씨를 독촉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 A씨는 우라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A씨의 남편도 때로는 아내 입장에서 시부모에게 말을 해보기도 하지만 시부모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는 그렇게 우리 보기가 싫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며 제물로 자식 내외를 부리려는 태도를 확고히 합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용돈이고 학원이고 다 끊어버린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내다 버려버린다. 라는 식의 겁박과 닮아 있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아들 내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시부모가 이렇게 강경하다 보니 결국 A씨의 남편은 A씨의 양보만 계속 종용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A씨는 시부모와 남편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강력히 버티면서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이런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남편은 효도에 대한 것 때문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며느리와 시부모는 양극단에 서서 남편을 중간에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인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이 이때 중심을 잡는 기준을 어설픈 효도 개념을 갖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노부모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유교 경전인 효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돌봐드리는 것이다. 선현들은 효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늙고 병든 것도 아닌데 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앞뒤 분간 없이 무조건 따르려는 맹종을 A씨의 남편은 효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탐욕을 그대로 받아주며 종노릇을 해주는 대신 아파트며 물질적 이득을 쉽게 누려보려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가 저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효도가 아니라 이기적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자식이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돌봐주는 것은
자애로움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은 자애가 아닙니다. 그를 빌미로 부모가 자식이나 며느리를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조종하려 드는 것이죠.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부모는 자신들의 재물을 미끼로 아들 부부를 독립적 인격체와 가정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대로 조종하고 부려보려는 욕심이 강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화목하던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났다며 며느리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불면증과 화병을 호소했고, 시아버지는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다며 마치 누가 더 힘든지 경쟁이라도 하듯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환자가 된 거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정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애초에 장성한 자식마저도, 심지어 며느리마저도 재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노부모의 미숙함은 없는 걸까요? 그게 안 된다고 몸져 누우며 자식 흑 키웠다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와중에서 며느리인 A씨가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며느리인 A씨는 과연 가련한 희생양일 뿐일까요? A씨 역시 자신의 탐욕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은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면 화병과 우울증은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A씨는 왜 남편이나 시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에 처음부터 당당히 맞서지 못한 것일까요? A씨 역시 시부모의 재산을 쉽게 취하려는 욕심이나 미련이 없었을까요? 시부모 재물은 누리되 시부모의 귀찮은 요구는 들어주기 싫다는 건 내 욕심입니다. 시부모는 재물을 나눠주되 우리의 종노릇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확고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A씨는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시부모의 재물은 가지면서 시부모의 간섭은 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 성정으로 봐서 그런 방법이 나오긴 어렵겠죠. A씨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부모가 주는 당근을 받아들이되 그들의 종노릇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화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종으로 사는 거죠. 그게 싫다면 반대의 선택도 있습니다. 시부모의 당근을 과감히 뿌리치는 거죠. 독립하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모진꼴을 당하지는 않겠죠. 남편도 대기업을 다녀서 수입이 결코 적지 않았을 텐데 A씨 부부가 너무 쉽게 재물을 누리려는 욕심을 낸 것이 애초에 화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성장 환경에서 만난 남녀가 서로 사랑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무엇보다 부부 중심의 의사결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돕는 것이 진정한 자애로움이며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자립하는 모습이 진정한 효도겠죠. 만약 부모가 미혹하여 주책을 부리며 자식의 가정에 일일이 개입하려 한다면 가장인 남편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복종과 효도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는 처가 혹은 친정집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겠죠.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는 옛 속담도 그래서 나온 거겠죠. 부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구를
양가 부모들이 무리하게 해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장은 불편해도 독립하려는 자세를 가졌다면 이런 고통을 결코 겪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고 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부모의 요구 또한 끝이 없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스스로는 자식의 헌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국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시부모도 A씨의 남편도 A씨도 모두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원한 사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물질적 이익을 쫓아서 움직인 거죠. 물질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상처만 남게 된 겁니다. 재물이 주는 당장의 편리함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자신들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